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국채 금리와 암호화폐 관계예요. 어제 5월 18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아래로 급락했어요. 롱 포지션 5억 6,300만 달러가 강제 청산됐어요. 이것이 왜 일어났냐면요. 클래리티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비트코인이 내려갔어요. 규제 호재가 있었는데 왜 떨어졌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어요. 이것 하나가 모든 호재를 압도했어요. 국채 금리가 얼마나 강력한 변수인지 오늘 완전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국채 금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가 국채예요. 국채를 사면 정해진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요. 이자가 국채 금리예요.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져요.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기준점이 돼요. 국채 금리가 4.5%라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하게 4.5%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비트코인을 왜 사야 해? 이것이 핵심이에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투자처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내리면 안전한 곳에서 받는 이자가 줄어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이것이 국채 금리와 비트코인의 기본 관계예요. 국채 금리와 암호화폐가 연결되는 5가지 경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로는 기회비용이에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비트코인 같은 무이자 자산의 보유 기회비용이 높아져요. 비트코인은 이자를 안 줘요. 국채는 이자를 줘요. 국채 금리가 4.5%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4.5%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비트코인 보유에 기회비용이 커져요. 두 번째 경로는 달러 강세예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가 와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달러를 사요. 달러가 강해지면 암호화폐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세 번째 경로는 유동성 축소예요. 금리가 높으면 시장에 돈이 적게 돌아요. 기업들이 대출 비용이 높아서 덜 빌려요. 개인들도 대출을 줄여요. 유동성이 줄면 위험 자산에 투자할 돈이 줄어요.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에요. 네 번째 경로는 차입 비용이에요.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요. 경제가 둔화되면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돼요. 다섯 번째 경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예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주된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위험 자산에 불리해요.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비트코인에 강한 하방 압력이 생겨요. 어제 5월 18일이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현재 국채 금리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11%예요.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예요. 이번 주에만 13bp 상승했어요. 3월 이후로는 65bp 이상 급등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예요. 2025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어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렸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로 예상을 상회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기대가 생겨요. CME 패드워치 현재 상황이에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예요. 일주일 전 22.5%에서 2배 올랐어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제 비트코인을 77,000달러까지 밀어내린 이유예요. 클래리티 법안 위원회 통과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국채 금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어요. 오늘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수가 있어요. 토큰화 국채예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미국 국채 토큰이에요. 토큰화 미국 국채가 153억 5천만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 있으면서 국채 수익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블랙록 토큰화 국채 펀드인 피들이 대표적이에요. 폴리곤 벤처스 공동 창립자이기 이오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이 현물 암호화폐가 아닌 블랙록의 비들 및 토큰화 국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예요. 과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국채에 투자하려면 블록체인을 떠나야 했어요. 지금은 블록체인 안에 있으면서 국채 수익률 4.5%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자금이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대신 토큰화 국채를 사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높을수록 이 흐름이 강해져요. 이것이 국채 금리가 암호화폐에 주는 새로운 경쟁 압력이에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국채 금리 상승이 비트코인에 거의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금을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는 흐름이 있어요. JP모건 분석이에요. 통화가치 하락과 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높아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요. 두 번째 변화예요. 기관 자금 유입 구조가 달라졌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확대되면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금은 국채 금리와 관계없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정했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도 그 1%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요. 세 번째 변화예요. 토큰화 국채와 현물 암호화폐의 공존 구도예요. 국채 금리가 높을 때는 토큰화 국채로 자금이 모여요. 국채 금리가 내리면 토큰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현물 암호화폐로 자금이 이동해요. 이 두 자산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예요. 네 번째 변화예요. 이란 협상 타결이 모든 구도를 바꾸는 변수예요. 이란 협상이 타결되면요. 유가 급락 인플레이션 완화, 국채 금리 하락 비트코인 상승이에요. 이 하나의 이벤트가 국채 금리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동시에 바꿔요.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지표예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것이 연준 금리 기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돼요. 2년물이 오르면 비트코인의 단기 하방 압력이에요. 2년물이 내리면 비트코인의 단기 상방 압력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할 지표예요. CME 패드워치예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에 불리해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에 유리해요. 세 번째로 봐야 할 지표예요. 실질 금리예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에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요. 네 번째로 봐야 할 것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경기 침체 신호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가 생겨요. 비트코인의 중기 긍정 신호예요. 지금 시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미국 2년물 국채가 4.11%로 2025년 2월 이후 최고예요. 10년물이 4.5%로 2025년 5월 이후 최고예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예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단기 하방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긍정 구도도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기관 자금 유입 경로를 열었어요. 반감기 효과가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5주 연속 순유입이에요. 단기는 국채 금리가 압박하고 있어요. 장기는 구조적 강세 기반이 살아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구간이 지금이에요. 충돌이 해소되는 방향이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을 결정해요. 이란 협상 타결이 가장 강력한 해소 변수예요. 유가 급락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채 금리 상승 압박을 제거해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미국 국채 금리와 암호화폐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곳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한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줄고, 국채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그러나 2026년에는 기관 자금 유입과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이 관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단기는 국채 금리가 압박해요. 장기는 구조적 강세가 지속돼요.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코노 웨이브가 국채 금리와 암호화폐의 모든 변수를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